황교안 국무총리 후보자가 이른바 MB 측근이자 MB정부 마지막 특별사면 대상이었던 천신일 전 세종나무 회장의 특별사면과 연관돼 있다는 의혹이 제기됐습니다. 인사청문회 마지막 날인 오늘까지도 무성한 의혹과 달리 후보자의 자료 제출과 검증 과정은 미비했습니다. 박근혜 대통령이 방미 일정을 재조정하기로 했습니다. 정부의 메르스 대응 실패에 대한 비판 여론을 이기지 못한 것으로 보이는데요. 발표 시점을 전후로 여당과의 불협화음이 눈에 띄었습니다. 오늘은 6심 민주항쟁 28주년입니다. 서울시청에서 행정자치부 주최 행사가 열리는 동안 시민들은 서울 중구 성공회 대성당에 모여서 민주주의의 완성을 기원했습니다. 죽 전문 프랜차이즈 본죽 가맹점주들이 본사의 갑질을 공정거래위원회에 고발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점주들의 의사와 무관하게 업종 전환, 비용 부담을 강제한 것이 이유라고 합니다. 6월 10일 수요일 뉴스K 잠시 후 시작합니다. 뉴스K가 퇴근길에 함께합니다. 저녁 7시, 2시간 빨라진 뉴스K. 많은 시청 바랍니다. 국무총리 후보자 인사청문회 마지막 날인 오늘 황교안 후보자가 이른바 사면 지하시장과 연관돼 있을 가능성이 제기됐습니다. 고위직 전관이나 대형 법무법인 등이 재벌 총수 등의 특별 사면을 위해서 로비를 벌이는 것이 공공연한 비밀이며 황 후보자 역시 이러한 역할을 한 게 아니냐는 건데요. 그 대상이 천신일 전 세종나무 회장이라는 의혹도 나왔습니다. 아는필 기자가 보도합니다. 황교안 국무총리 후보자 인사청문회 마지막 날 여야 인사청문위원들은 증인과 참고인 신문에 나섰습니다. 하지만 메르스 사태로 청문회 자체가 국민의 관심에서 멀어졌고 자료 제출 미비까지 겹치며 결국 검증 없이 의혹만 무성한 청문회란 비판이 나옵니다. 이에 야당 인사청문위원들은 오늘 오후 기자회견을 열고 황 후보자가 총리 후보자로 부적합하다며 검증을 계속하겠다고 밝혔습니다. 만약 황교안 후보가 총리 후보로서 적당하다면 저 개인적 생각으로서는 이 문창극 후보나 안대 후보께서 매우 억울하실 거다. 그리고 그 당시 기준과 비교해서도 황교안 후보에게 특혜를 베푸는 것이고 지금 한간에서 도는 메르스 덕분에 총리가 되는 거 아니냐 이런 불명예가 있을 것 같아서. 홍종학 새정치연합 의원도 어제 문제가 된 사면건이 성공한 사면이란 제보가 들어와 있다며 추가 정보를 구하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어제 뒤늦게 공개된 황 후보자의 변호사 시절 수입 내역 19건 중 대통령 특별사면과 관련된 부분이 의혹의 핵심으로 떠오른 상황입니다. 어제 야당 의원들은 황 후보자의 특별사면 자문건이 이명박 정부 시절인 2012년 1월의 특별사면과 관련이 있는지 추궁했지만 황 후보자는 아무런 상관이 없다며 반박한 바 있습니다. 하지만 야당이 추가 검증을 계속하겠다는 뜻을 밝혀 만약 새로운 정황이 드러날 경우 황 후보자의 입지는 위기에 봉착할 것으로 보입니다. 앞서 성완종 리스트 파문으로 특별사면 논란이 일던 당시 법무부 장관인 황 후보자가 수사권 발동 가능성까지 언급했기 때문입니다. 성완종의 사면 부분은 거기에 대해서 불법 행위가 개재했다든가 이런 증거들이 전혀 없는 상태에서 일방적으로 여당 측에서 그 의혹을 제기하고 또 대통령께서도 그런 말씀을 하셨다고 해서 수사를 담당하는 법무부나 검찰이 이거 보면 수사하겠다, 들여다보겠다 하는 게 지금 맞는 겁니까? 안 들여다보는 게 맞는 거 아닙니까? 저희 검찰은 범죄 단서가 있을 때 수사권을 발동할 것으로 그런데 알고 지금 있습니다. 오늘 증인 참고인 신문 과정에도 특별사면에 대한 자문 로비 의혹이 제기됐습니다. 그 신고서에 사건명 사임입니다. 사면입니다. 수임일자가 1월 4일이에요. 관할기관은 법무부입니다. 근데 1월 5일 날 까마귀 날자 배 떨어진다는 꼭 격으로 1월 5일 날 천신일 씨가 상고를 포기합니다. 누가 상고 포기라는 디자인을 해줬고 그 상고 포기라는 디자인에 맞춰서 검찰이 상고를 하지 않게끔 상고를 하지 않은 그
그 힘이 있는 겁니다. 청문회 증인으로 참석한 법조인들도 특별 사면 자문은 흔치 않은 사례라고 답했습니다. 강용현 법무법인 태평양 고문 변호사는 구체적으로 어떤 사건을 한다는 말씀을 드리기는 어렵지만 변호사가 할 수 있는 사면에 관한 법률 자문이 많지는 않다고 답했습니다. 김한규 서울 변호사회 회장도 법률 자문을 받을 수는 있지만 흔한 사례는 아니라며 사면은 대통령의 정치적 판단으로 해당 범죄자나 형 선고를 받은 자가 법률이나 법령에서 청구할 권한이 없다고 설명했습니다. 이른바 19금 수입 내역을 뒤늦게 공개한 법조윤리협의회에 대한 책임 추궁도 이어졌습니다. 변호사법에 있는 비밀 유지의 의무를 엄격히 지킨 것이라는 주장과 법조윤리협의회가 스스로의 설립 취지를 잘못 이해하고 있다는 비판이 맞섰습니다. 이 법의 규정상 엄격히 해석해야 한다. 왜냐하면은 이 비밀 유지 의무가 있기 때문에 그것을 넓게 해석했다가 자칫 잘못하면 이것이 아니다 할 때는 법조윤리위원 전체가 위원이나 직원이라든지 비밀 유지 의무가 있어서 형사처벌 대상이 되기 때문에 우리로서는 엄격히 해석해야 하고 또 이 법조윤리협회의 아까 말씀드린 그 취지 자체에 대해서 약간 법조윤리협회에서 약간 이번에 약간 오해하신 거 아닌가. 공직퇴임 변호사가 제출한 자료가 서울지방변호사회로 저희들은 그냥 오게 되면 그대로 전달하는 거고 그 전달하라는 취지는 나중에 이런 인사청문회에서 요구하면은 우리 국민의 대표기관이 의원들께서 그거를 보고 판단하고 궁극적으로는 국민들이 이 공직자가 제대로 된 공직자인지 검증할 수 있는 기회를 주는 그런 절차에 불과한 거지 협의회 쪽에서 어느 거는 공개도 되고 어느 거는 공개도 되지 않는다면은 이거는 뭐 앞뒤가 안 맞는 거 아닌가. 오늘로 청문회 일정은 끝났지만 야당 위원들이 사실상 황 후보자에 대해 부적합 의견을 밝힌 만큼 청문 보고서 채택은 쉽지 않을 것으로 전망됩니다. 국민TV 뉴스 안은필입니다. 박근혜 대통령이 오는 주말로 예정돼 있었던 방미 일정을 연기했습니다. 청와대 김성우 홍보수석은 국민이 불안해하는 상황인 만큼 박 대통령은 국민 안전을 위해 방미 일정을 연기했다고 밝혔는데요. 김무성 새누리당 대표가 대통령 방미를 예정대로 해야 한다는 당내 의견을 청와대에 전달하겠다고 말한 지 불과 1시간 만이었습니다. 김종훈 기자와 오늘 정치권 소식들 살펴보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박 대통령이 결국 방미 일정을 연기했군요. 네, 그렇습니다. 박근혜 대통령은 오늘 14일로 예정됐던 미국 방문 일정을 전격 연기했습니다. 오늘 오전에 김성우 청와대 홍보수석이 브리핑을 통해 밝힌 내용입니다. 박근혜 대통령은 메르스 조기 종식 등 국민 안전을 챙기기 위해 다음 주로 예정된 방미 일정을 연기하기로 결정하였습니다. 국민들의 안전이 최우선이기 때문에 방미 일정을 연기하고 국내에서 국민들의 불안을 해소해 나가실 것입니다. 네, 김성우 수석은 이어서 박근혜 대통령은 현재 국내에서 메르스 대응을 위해 국가적 역량을 총동원해 대처해왔고 직접 상황을 보고받으며 점검하고 있다고 박근혜 대통령은 이렇게 말했습니다. 논란이 되고 있는 청와대 컨트롤타워 부재 논란에 대해 박근혜 대통령이 직접 주도하고 있다는 점을 부각하기 위한 발언으로 볼 수 있습니다. 네, 이 때문에 이번 박근혜 대통령의 이 방미 연기 결정에 따라 오늘 16일로 예정됐던 한미 정상회담도 역시 마찬가지로 잠정 연기됐습니다. 예, 바로 어제까지만 해도 방미 일정을 변경할 계획은 없다 이런 입장이었는데 이렇게 연기를 결정하게 된 이유는 뭡니까? 네, 일단 표면적인 이유는 청와대가 밝힌 그대로입니다. 메르스 사태 확산에 따른 국민 안전을 위한 행보로 볼 수 있는데요. 하지만 불과 어제까지도 대통령 방미 일정은 불변의 진리처럼 보였습니다. 여당 내부에서조차 방미를 연기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계속됐음에도 불구하고 청와대는 계획에 변경이 없다고만 강조했습니다. 그러나 각종 여론조사에서 국민 여론 과반수가 박근혜 대통령의 순방을 연기해야 한다는 결과가 계속됐고 이번 주면 상황이 좋아질 것이라던 문영표 보건복지부 장관의 예상은 완전히 빗나갔습니다. 오히려 오늘도 확진 환자 가운데 2명이 사망하면서 전체 사망자가 9명으로 늘었습니다. 확진 환자 수도 어제보다 13명이나 추가된 108명으로 증가했습니다. 감염 의심자 역시 어제보다 500명 증가한 2,469명으로 늘었고 현재 격리자는 3,439명입니다.
예, 하지만 여당에서도 방미에 대해서 뭐 의견이 갈리긴 했습니다만 어쨌든 외교적인 문제 때문에 방미를 미뤄서는 안 된다. 이런 의견이 계속 나오지 않았습니까? 네, 이 때문에 오늘 아침입니다. 새누리당 최고위원 회의에서도 대통령의 방미가 유지돼야 한다는 의견이 지배적이었습니다. 특히 한미 양국 간의 외교적 성과를 위해 방미를 촉구했는데요. 또 한미 간의 문제일 뿐만 아니라 그 메시지가 세계 여러 나라에 굉장히 나쁘게 전파될 것입니다. 정말 한국의 메르스 사태가 이게 보통 문제가 아닌 모양이에요. 이런 공포가 국제사회에 더 크게 번질 겁니다. 저는 반드시 대통령의 방미 정상 외교 일정은 그대로 차질 없이 추진해야 된다. 네, 한편 오늘 오전엔 정부 서울청사 앞에서 22개 시민사회단체들이 모여서 기자회견을 했습니다. 박근혜 대통령의 방미가 결정되기 전이라서 박근혜 대통령의 방미 일정을 연기해야 한다는 내용이 주를 이뤘는데요. 이 자리에서 정욱식 평화네트워크 대표는 지금 상황은 외교적 결례를 걱정할 때가 아니라고 강조했습니다. 들어보시겠습니다. 한미 정상회담은 한국의 어떤 외교력을 펼치느냐에 따라서 충분히 다시 잡을 수 있습니다. 가령 오바마 대통령은 8월 6일 히로시마 피폭 70주년의 일본 피폭 행사에 참가를 타진하고 있습니다. 일본에 갔다가 한국에 방문해달라고 얼마든지 요구할 수 있습니다. 예, 앞서 전해드린 대로 여당 내부에서도 방미를 해야 된다 이런 의견이 지배적이었는데 청와대는 하지 않겠다 이렇게 말을 했다는 거죠. 하지 않겠다가 아니라 엄밀히 말하면 연기를 한 겁니다만 이를 두고 또 당청 간의 불통이 여전하다 이런 평가도 있더군요. 네, 새누리당과 청와대가 각각 1시간 차이를 두고 전혀 다른 내용으로 박근혜 대통령의 방미 관련 소식을 발표했습니다. 새누리당 앞서 말씀드린 대로 새누리당 최고위원회에서 먼저 포문을 열었는데 이인재, 김태우 최고위원을 비롯해서 이군현 사무총장 등이 박근혜 대통령의 방미 일정을 연기해서는 안 된다는 주장을 했습니다. 최고위원 회의를 마치고 나온 김무성 대표도 오늘 오전 10시 30분경에 기자들을 향해서 당 최고위원 회의에서 예정대로 박근혜 대통령의 방미가 추진돼야 된다는 주장이 강하게 나오고 있다면서 이를 청와대에 전달하겠다고 언급했습니다. 하지만 불과 1시간 뒤인 11시 30분경에 청와대는 여당과 전혀 다른 목소리를 냈습니다. 방미 일정을 연기한다는 발표였는데요. 일단 결과만 놓고 보면 발표 직전까지 당과 그다음 청와대 간에 딴소리를 하는 불통의 총국을 그대로 보여줬다고 볼 수 있습니다. 예, 어찌됐건 가지 않는다고 했으니까 그나마 다행이다. 뭐 이런 반응들은 나오고 있는 것 같더군요. 그리고 새정치민주연합 혁신위원회 관련 소식도 있습니다. 오늘 혁신위 위원들이 발표됐죠. 네, 오늘 옵니다. 김상곤 새정치연합 혁신위원장이 직접 발표했는데요. 김 위원장은 이번 혁신위 구성이 위원들 구성이 본인만의 결정이 아니라 새정치민주연합 집단의 결정이라고 말했습니다. 영남과 호남 등 지역과 계층을 고려한 인선임을 강조한 겁니다. 혁신위원을 선정할 때 또 다른 기준이 있었습니다. 그것은 한 사람의 뜻이 아니라 집단의 지성을 발휘해 달라는 것이었습니다. 당내 혁신위원은 그 모습을 훌륭히 보여주셨습니다. 당직자 여러분들은 추천위원회를 열어 당직자를 추천해 주셨습니다. 기초단체장 및 원외위원장 여러분들은 총회를 열어 혁신위원을 추천해 주셨습니다. 다시 한번 이 자리를 네, 이번에 총 10명의 새정치연합 혁신위원들이 뽑혔습니다. 조국 서울대 교수를 비롯해서 최태욱 한림대 교수, 여성운동가 정춘숙 전 한국여성의전화 상임대표, 정채웅 민변 광주 전남 지부장, 농민운동가 임미애 경북 FTA 대책특위위원이 외부 인사 중에 발탁됐습니다. 네, 당 내부 인사로는 우원식 의원과 박우섭 인천 남구청장, 그리고 이동학 전국 청년위 부위원장, 그리고 이주환 당무 혁신국 차장과 최인호 부산 사학압 위원장 등이 인선됐습니다. 예, 조국 교수의 경우에는 애초에 일각에서 위원장을 맡아야 된다 이런 말이 나오기도 했는데 결국에는 혁신위원으로 뽑혔군요. 네, 조국 서울대 교수를 포함해서 이번에 10명의 혁신위원들이 발탁된 건데요. 앞서 조국 교수는 문재인 대표에게 혁신과 관련해 육참골단이란 조언을 했습니다. 육참골단, 자신의 살을 베어내주고 상대의 뼈를 끊는다는 뜻으로
도덕적 그리고 법적 하자가 있는 임사들은 예외 없이 불출마하고 호남 현역의 40% 이상을 물갈이해야 하며 4선 이상의 중진이 용퇴해야 한다는 등 파격적 혁신 구상을 공개적으로 제안한 겁니다. 하지만 인수위 구성 첫날부터 비노계를 중심으로 조국 교수의 성향을 문제 삼고 있는데요. 이를 의식한 듯 김상곤 위원장은 조국 교수에 대해 새정치연합에 애정이 많아 혁신을 누구보다 바라는 인물이라고 평가했습니다. 조국 교수님 그동안의 이제 활동을 보시면 아시다시피 새정치민주연합에 대한 애정을 강하게 갖고 계시고, 그리고 이제 본인이 새정치민주연합이 이렇게 발전하면 좋겠다 하는 의견도 내주신 분이죠. 그래서 그런 조국 교수님의 이제 생각과 마음을 우리 새정치민주연합의 혁신위원회에서 받아들이고 또 그런 입장에서 역할을 해주시면 좋겠다. 라는 생각으로 이제 조국 교수님께 요청을 드렸고 본인께서 하는 것으로 이제 마음을 먹으셨죠. 네, 한편 조국 교수는 자신의 새정치연합 혁신위원 발탁에 대해 입장을 밝혔는데요. 조국 교수는 오늘 자신의 페이스북에 향후 혁신위에 제 이름이 부각되는 것을 원하지 않습니다. 저는 10명 위원회의 한 사람으로 책임과 의무를 다할 것입니다라고 밝힌 뒤에 한 사람의 혁신위원으로 향후 격려와 함께 비판과 질책을 고대하겠다고 심경을 밝혔습니다. 예, 김종훈 기자 수고하셨습니다. 함께 만드는 언론 미디어 협동조합 여기는 국민TV 함께 만드는 언론 미디어 협동조합 여기는 국민TV. 죽전문 프랜차이즈 업체인 본죽이 가맹점주들에게 이른바 갑의 횡포를 일삼아온 정황이 드러났습니다. 카페 브랜드로의 업종 전환을 강요하면서 억대의 비용은 가맹점주에게 떠넘기고 이를 거부할 경우 영업을 못하도록 한 일도 있었는데요. 본죽 가맹점협의회는 오늘 본사 측을 공정거래위원회에 고발할 계획이라고 밝혔습니다. 성지훈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2013년 남양유업의 물량 밀어내기 논란은 갑질이란 신조어까지 만들어내며 영세 가맹점주에 대한 거대 프랜차이즈 횡포가 심각한 수준임을 알렸습니다. 그로부터 2년이 지났지만 거대 프랜차이즈 업체들의 갑질 논란은 끊이지 않습니다. 본죽의 가맹점주들로 구성된 본죽 가맹점협의회는 오늘 종로구 본죽 본사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공정거래위원회에 회사를 고발한다고 밝혔습니다. 본죽 본사가 가맹점주들과 갈등을 빚기 시작한 건 지난해부터입니다. 가맹점주들은 본죽 본사가 10년 이상 된 점주들에게 본 비빔밥 카페로의 전환을 종용하고 이를 이행하지 않으면 계약을 해지했다고 주장합니다. 10년째 천안에서 본죽 가맹점을 운영하고 있는 가맹점주 역시 본사로부터 업종 전환 권유를 받았습니다. 업종 전환에 드는 3억 원가량의 비용은 해당 점주의 몫이었습니다. 비용 부담으로 업종 전환을 거부해 재계약을 맺지 못하자 본죽 본사는 1년 동안 같은 업종의 영업을 금지하는 경업 금지 조항을 내세워 가맹점주가 죽집 영업도 하지 못하도록 했습니다. 카페 전환 의사가 없음을 담당하기 전했습니다. 제가 카페를 하면 잘할 거라며 본사에서 모아둔 장소는 어디며 금액은 2억 5천에서 3억 정도 소요된다는 이야기를 하고 갔습니다. 결국 본사 요구대로 합의서를 쓴 채 4월 15일 폐점을 했습니다. 본죽이 가맹점주들과 계약을 맺을 때 허위 과장 정보로 예상 수익률을 뻥튀기했다는 의혹도 제기됐습니다. 본죽의 공식 홈페이지에는 가맹점의 예상 수익률은 50%, 순수익만 30%에 달한다는 내용이 명시되어 있습니다. 하지만 가맹점주들은 이를 객관적 근거가 없는 수익률 홍보로 전형적인 허위 과장 정보 제공이라고 주장했습니다. 또한 본죽 본사는 반찬과 식자재를 본사가 제공하는 것만 높은 가격에 구매해 사용하도록 강제하면서 이 식자재와 반찬이 특허를 받았다고 설명했지만 특허 출원 여부는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점주들은 이 역시 허위 과장 정보 제공이라고 지적합니다. 가장 엄격히 규제하고 있는 게 허위 과장된 정보 제공 금지입니다.
사실 감명사법을 통틀어서 한 문장으로 표현한다라면 허위 과장 정보 제공하지 마라 이렇게도 표현할 수 있을 정도예요. 근데 이제 본주 가맹분사의 그 가맹 계약서를 보면 이런 것들이 적나라하게 지금 나타나고 있습니다. 본죽을 비롯한 외식 프랜차이즈 업체들의 갑질 논란이 불거지면서 논란은 확산되고 있습니다. 서울시는 피해를 주장하고 있는 점주들에게 자문단을 통해 전문성을 제공할 계획이며 공정거래위 고발과 각종 법적 분쟁 등을 돕기로 했습니다. 서울시는 또 본죽 본사가 건설한 면허도 없이 가맹점의 인테리어 공사를 시공해 건설산업기본법을 위반했다고 지적하며 본죽을 검찰에 고발했습니다. 공정거래위원회 역시 갑질에 대한 조사 의지를 밝히고 있습니다. 정재창 공정거래위원장은 가맹, 하도급, 대리점 등의 불공정 거래 개선을 끊임없이 주문해왔습니다. 국민TV 뉴스 성지훈입니다. 60 민주항쟁 28주년인 오늘 서울에서 2개의 기념 행사가 열렸습니다. 행정자치부가 주최하고 민주화운동 기념사업회가 주관한 정부 행사는 서울시청에서 6월 민주항쟁 계승사업회, 4.16 연대 등 시민사회가 함께한 기념행사는 중구 성공회 대성당에서 열렸습니다. 대다수의 주류 언론은 정부 행사에 집중했습니다. 시민행사에서 강조된 민주주의의 전진이 왜 지속돼야 하는지 그 필요성이 확인된 하루였습니다. 60 민주항쟁의 정신을 나눈 시민행사 현장을 뉴스K 카메라에 담았습니다. 찢기는 가슴 안고 사라졌던 이 땅에 피우는 부둥 킨 두 아래 솟아나는 하얀색 빗줄기가 해 뜨는 동해에서 해 지는 서해까지 뜨거운 남도에서 때로 역사를 배우면서 과거에 대해서 또는 선조들에 대해서 늘 아쉬운 마음을 가지고 있는데 바로 그것이 오늘 우리 현실에서 재현되고 있다는 그 아픈 마음 늘 간직하면서 이 6월 항쟁 기념식에 임합니다. 많은 사람들의 희생의 결과로 우리는 어느 정도의 평화와 어느 정도의 안녕을 누리고 살았습니다. 그러나 우리의 탐욕과 이익, 그것 안에 우리 미래가, 우리 아이들이 누려야 할 것들을 우리는 망가뜨리고 있습니다. 이제 다시 6월 항쟁의 정신을 억울하게 죽어간 아이들의 그 순수함, 신뢰를, 어른들을 믿었고 국가를 믿었고 사랑했던 그 정신을 되돌려야 할 때가 바로 지금이라고 생각합니다. (6월) 민주항쟁 28주년 시민대회 선언문 다시 꽃으로 피어나라. 우리는 99%의 국민들이 안심하고 살아갈 안전한 사회와 민생 복지의 나라를 만들고 싶습니다. 이로 인해 1%의 최상위 계층도 평화롭게 공존할 수 있는 국민 통합의 나라, 모든 생명들의 조화와 균형을 추구하는 지속 가능한 사회를 꿈꿉니다. 그런 의미에서 6월 항쟁의 정신은
박물관에 박제된 역사가 아니라 부단히 현재 진행형이며 미래에도 성취해야 할 가치입니다. 우리가 미완의 유월을 완성하는 길은 안전하고 공정한 새로운 대한민국을 만드는 것입니다. 우리는 정의가 강물처럼 흐르는 만민평등의 세상을 꿈꾸며 저 6월의 시민혁명 정신이 우리들의 조국 6월의 대지에 촉촉히 스며들기를 바랍니다. 거대하게 치솟고 있는 도시의 거대 빌딩이 밤낮 없이 존재를 과시하는 거기서 매춘과 도박, 마약과 술, 사기, 협잡, 폭력, 뇌물, 강도, 살인, 투기는 물론 스포츠, 연예, 예능, 종교 따위 대책 없는 전염병이 창궐하고 있습니다. 시골도 같지요. 여기서 어떻게 인간으로 살아남을 수 있는 걸까요? 사람으로 산다는 게 가능은 한 걸까요? 아들 며느리와 종일 일하면서 내내 그런 생각을 했습니다. 메르스도 여전한 모양입니다. 무탈하시기 빕니다. 오는 13일 오후 3시부터 6시까지 미디어 협동조합 국민카페 온에어에서 제2회차 일반 조합원 대상 협동조합 교육이 시행됩니다. 참가를 원하시는 분들은 화면에 있는 이메일로 메일 글머리에 협동조합 교육 프로그램 참가 신청을 명기한 이메일을 보내주시면 됩니다. 이름과 닉네임도 기재해 주셔야 합니다. 박근혜 대통령이 방미를 연기했습니다. 청와대는 그 이유를 다음과 같이 밝혔습니다. 각 부처와 민간 전문가 중심으로 메르스 확산을 막기 위해 최선을 다하는 실정이다. 그럼에도 국민이 불안해하는 상황인 만큼 일정을 연기했다. 지금까지의 상황에 비춰볼 때 청와대와 정부가 최선을 다해서 대책기구를 만들어온 것만큼은 사실입니다. 중앙메르스관리대책본부, 범정부 메르스대책지원본부, 민관합동 메르스 종합대응 태스크포스, 메르스 즉각대응팀, 메르스 긴급대책반. 초기 대응이 실패해오는 동안 생겨난 대책기구들이지요. 청와대가 컨트롤타워라고 밝힌 국무총리 대행 최경환 경제부총리는 병원의 위치나 이름조차 알지 못했습니다. 그리고 어느 곳을 봐도 대통령을 중심으로 한 컨트롤타워는 보이지 않습니다. 박근혜 대통령이 정부를 향해 대응책을 촉구하면서 이른바 유체이탈 화법을 내놓은 것이 어느 정도 이해가 되는 부분입니다. 이러한 인식대로라면 박근혜 대통령은 책임이 없습니다. 그리고 자격 또한 없습니다. 오늘 뉴스 마치겠습니다. 시청해주셔서 고맙습니다.